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10분 전 경마 UCC 방송의 박대박입니다. 8월 10일 일요경마 코너가 되겠고요. 양옆에 역시 또 민태민 위원, 김지원 위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요경마 편성이 조금 이제 순서가 들쑥날쑥합니다. 부산 교차 경주하고 이렇게 같이 교대로 치러지면서 전체적인 편성이 그렇게 까다로워 보이진 않는데 또 군데군데 역시 또 변수가 될 만한 부분들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조금 더 엿보이는 그런 경주들이 좀 있어서 차근차근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가 1200m로 출발을 합니다. 국산 6군의 모두 이제 암말들이 11마필이 출전하고 있는데, 일단 뭐 충막감은 4번말 슈퍼 레전드로 낙차를 볼 수 있겠어요. 슈퍼 레전드. 오케이? 예, 오케이. 슈퍼 레전드는 놓고 후착을 찍는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는데, 선행을 나가면 더 뛰겠다 싶을 정도로 이제 선입 후에 또 끈기도 무난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순발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안쪽 바깥쪽으로 마필들을 봤을 때 뭐 신이치가 비도보체프의 스타트를 잘 끊는다 손 치더라도 이하나기수 밀어붙여서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자막이니까 6번을 축으로 후창 마필 잘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 위원부터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슈퍼 레전드는 그래도 체중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체중이 더 빠지지만 않았다면 믿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빼면 안 되시고요. 저는 이 붙여때리는 말 중에 1번만 비도버 챔프를 좀 배당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추천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번에 신이치 기수인데 최근에 외곽 게이트 불리한 전개 속에서도 나름대로 끈기를 발휘했던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번에 안쪽 게이트입니다. 4번 슈퍼 레전드가 선행을 나가고 바로 그 뒷자리를 이 비도버 챔프가 밀어서 따라붙을 수 있는 조건이라 최근 늘어난 끈기까지 감안해 보고 후차권을 다툰 상대들까지 이 전력 분석을 해봤을 때 절대 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등짝 신이치 뭐 아끼는 거 없죠. 무조건 가는 겁니다. 1번마 비도버 챔프의 이 후착 선전을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태민이요? 6번 세창조를 추천드려야죠. 주행검사 때 휘양마들, 능력 있는 말들입니다. 정상마루, 라운 빅토리도 있었고요. 외산경주 데뷔전에서 3등 왔던 럭키뮤직, 이런 애들이 이제 함께 주행검사를 받았는데 순발력을 이미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매니피장하고요. 직접 데뷔전에서 드림킨이 사이렌 스톰을 넘어가면서 상당히 레이스가 빠르다 보니까 뒤에서 늑발동이 걸렸는데, 어차피 4번 슈퍼레전드가 선두권을 정리한다면은 라스트 지구력상 데뷔 이전째 맞아서 훈련 내용이 한층 파워가 실리는 6번 세창조가 2등에는 가장 노려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4번 슈퍼레전드가 머리 팔리는 자막인데 그 한방 막권으로 원툴로 이렇게 몰아서 집중해서 때린다면은 그 원툴 막권이 꽂았을 때는 충분히 돈이 될 수 있는 경주입니다. 후착을 잘 찾아야 될 경주이고, 저희 오두마번에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7번이나 9번 같은 것들도 초반에 으쌰으쌰하고 나올 수 있는 마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림까지 덧입혀 봤을 때 그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변수, 그 변수에 입각해서 박대박은 5번마 브라운 아이린, 요게 기본적으로 뛸 말입니다. 현장까지 꼭 좀 제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마체중을 비롯해서 있기 때문에 현장 컨디션까지 보고 현장 접촉하신 여러분들과 좀 함께 배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마 슈퍼 레전드는 놓고 가는 걸로 1경주 정의합니다. 자, 2경주입니다. 국산 6군의 최단거리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 구도가 좀 불명확해요. 그리고 망아지들 쪽으로 또 너무 과도하게 인기도가 쏠리면 오히려 또 배팅의 값어치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기본적으로 저희 그 마감 10분 전 UCC 팀에서는 이번만 라운루사의 기대감을 조금 더 높게 갖고 있습니다. 아직 힘이 덜 찬 건 확실합니다. 망아지티가 확연하게 여러 군데서 보이는데
일단 등발이 좋고 체격이 좋은 만큼 기본 보폭도 분명히 갖추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나머지 마필들보다 분명히 점수를 더 치러줄 수 있다는 측면, 거기에 이제 문세영이라서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문세영까지 기승을 하고 있고, 문세영이 주인 심사 때 고표를 잡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은 최적의 인코스 전개를 감안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점수를 좀 더 실어줄 수 있는 자막입니다. 문제는 이제 배팅의 값어치가 되겠고, 이제 김주원 위원부터 해보죠. 배팅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불확실한 신마들을 과연 인기대로 믿고 가야 될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다 설명드렸다시피 너무 과도하게 인기가 집중된다면 분명 의심해 볼 여지는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배당 막권도 누려봄직한 레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마 가운데 제가 배당짜리 한 마리를 추천을 드릴게요. 바로 5번마 퍼펙트 딜인데, 사실 걸음은 다 나왔습니다. 24번을 뛰는 동안 단 한 번의 입상 없이 아직도 최하위군에 머물고 있는 부진 마필이죠. 근데 5월 경주 이후에 조교 강도를 계속해서 끌어올립니다. 조교 강도를 끌어올리니까 실전에서 어느 정도의 변화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나 이 직전 7월 20일, 그 당시에 비록 입상은 못했습니다만 2착했던 마필과의 마신차를 고려해보면요,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불확실한 신마들과의 대결 속에 배당까지 안고 아낄 이유가 없다면 기존마의 자존심을 퍼펙트들이 한번 세워줄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들어오기만 하면 배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는 마필이 계시다면 가볍게 붙여 배당 누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민재민이요? 기존마보다 저는 신마입니다. 신마. 당일 아마 저배당으로 팔릴 공산이 커요. 매각이 좀 불안한 감은 있지만, 맥켄지 패스 자마들은 다 아시다시피 막 극단적인 스피드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지금까지 맥켄지 패스의 자마를 지켜보는 와중에 가장 떡대가 좋은 게 로얄시티입니다. 이 주행검사 받을 때요, 걸음발을 보면은 540짜리 말답지 않게 엄청나게 발놀림이 유연합니다. 이번에 문정균이하고 허재영 조교사가 외주로 해서 스포를 좀 강하게 때려줬는데, 제가 부산경마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최고에 비해서 몸놀림 자체가 상당히 유연하기 때문에 10번 로얄시티가 2번 보내고 따라가든 아예 먼저 앞선을 주도를 하든 10번을 좀 세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건 좀 있어요. 근데 10번 로얄시티가 나가려면 좀 빨리 나가주면 좋은데, 그 안쪽 말 보고 따라가다가 또 11번 이런 것들 막 보내주고 이렇게 뒤에 또 흑 쳐맞고 이러면은 또 흑 맞는 건 좀 불안해요. 로얄시티가 주인심 그때 모습으로 봐서는. 그래서 커피타임은 이건 제가 이거 깜빡이 팔릴 때, 대가리 팔 때 때려주기도 안 된다 이렇게 자신을 했었던 마필인데, 그때부터 이제 박대박의 저주가 깔려갖고 이제 똥말이 됐어요. 커피타임도 안 되지만 초반에는 밀고 나올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에 의해서 조금 고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망아지들, 그런 망아지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일단 25전 만에 첫 입상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오바마 퍼펙트 딜 충분히 막권용으로 가져가 봄직하고, 10번마 로열시티는 우리 민태민 위원의 추천 마필인데 분명히 싹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싹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 불리함만 잘 극복이 된다면 바로 꽂힐 수 있는 마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박대박도 한 마리를 더 말씀드린다면, 기존 마필 중에서는 6번 질풍대로가 지금 선행마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11번만 튕겨내고 신일치가 앞장을 뜬다면은 충분히 1000m, 1300개, 1300 도전 자체가 오바였고, 잘못 탔어요. 그때 직전경주 1200m에서는 크리너 볼트가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 선행을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고, 또 제법 팔릴 겁니다만은 망아지들보다는 경험면에서 분명히 앞서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추천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국산 5군의 10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이제 오두마번 선정에 있어서 조금 의견이 분분했었던 그런 경주인데, 그만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전개가 그려질 수 있는, 그리고 결과도 그만큼이나 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경주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3경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민태민 위원부터 한번 추천 마필을 들어보죠.
복병마 하나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바로 8번 세상만사라는 마필인데 딱 한 번 우승했어요. 그때 저도 강하게 추천을 드렸고 선행을 가서 배력을 발휘했던 게 세상만사입니다. 직전에 이거 한번 간만에 놓고 한번 때렸습니다. 승부로. 스타트부터 밀리더니 박현우 기수가 뭐 선행을 아예 못 가버리면 차라리 좀 잡고 힘을 안 배하든 뭐 어떻게 이렇게 좀 레이스를 지혜롭게 풀었으면 좋았었는데 이미 한참 늦어버린 말 가지고 외곽으로 밀고 나오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말이에요. 하지만 직전에 제가 보는 견해로는 상당히 무리한 전개를 하면서도 훈련 때 내용이 좋아지면서 근성 자체는 그 이전보다 좀 나아진 모습이에요. 이번에 어차피 안쪽에 바글바글 앞선 나갈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줄어든 거리에 늘어난 훈련 때 내용, 발걸음이라면은 선입으로의 가능성을 저는 분명히 타진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한번 세상만사를 복병으로 꼭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 이름처럼 이거 참 재미있는 마필이에요. 세상만사가 늑발하다가 갑자기 댕을 쏘아가지고 그냥 여유롭게 꽂아버렸고 그 다음에 또 하되니까 또 늑발 5월 4일날 늑발 직전 경주도 워낙 이제 빠른 마필들이 많았기 때문에 쫓아가다가 이제 힘을 다 써버렸는데 발주만 잘 나오면은 이건 다양해요. 따라가는 작전까지 계속 손에게 힘 주고 응원해 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8번마 세상만사. 상당히 짭짤하고 재밌는 마필을 우리 민태민 의원이 지목을 해주고 계시고요. 김주원 의원. 한눈에 봐도 빠른 말이 많습니다. 뭐 1번 수성비트를 비롯해서 2번 킹포인트, 거기에 6번마 초원길, 뭐 8번마 세상만사까지 빠른 말들이 많기 때문에 다수간의 선행 다툼도 일어날 소지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역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빠른 말이 많은 가운데서 결국에는 이 좀 안쪽 게이트를 배정받은 말이 통상적으로도 좀 유리한 결과를 냈었고 선행에도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1번만 수성비트를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직전에 따라가면서 막판 선임력을 이끌어냈던 모습인데 김동수 기수의 첫 승을 만들어줬던 말이 바로 수성비트예요. 김동수 기수한테 못 잊을 말 중에 한 말이겠죠. 이번에 다시 한번 기승을 했는데 1번 게이트가 떨어졌더라면 꼬박 기수 할 줄 아는 거 뭐 있습니까? 초반에 그냥 밀고 제끼는 것밖에 없어요. 힘한배 자체를 잘 아직은 못하기 때문에 1000m 경주에 1번 게이트 초반부터 밀어 제껴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조건이라면 한 번 더 수성비트의 연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레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전경주 상대들이 그렇게 센 애들은 없었어도 시원하게 따라가서 이겼고 착차도 조금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수성비트의 이번에 이제 게이트 있죠까지 감안한다면 충분히 도전력이 있는 마필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8번마 세상만사 재미있고요. 1번마 수성비트도 안쪽에 최적 전기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길이의 8길, 6번마 추원길, 원생의 7번마 트리플아치 이런 매필들과 견줘봤을 때 크게 뒤처지지 않습니다. 이왕이면은 꽃배당으로 주력하고 가능성 있는 조합이 돼 배당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의식적으로 한번 받쳐가는 공략, 배팅의 묘를 한번 발휘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배팅이 될 것 같습니다. 4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m 경주가 되겠고요. 오늘 김주원이 준비한 책 펴세요 코너가 되겠습니다. 기대신마 한 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바로 외곽에 있는 9번마 아이세이 후데이. 22조 마방에서 도입했을 당시부터요, 이 경주로에 데뷔하기 전에는 이제 조번을 따로 부여받지 않고 망아지 조번이라고 해서 시커먼 거 달고 훈련을 합니다. 그때부터 말이 너무 체형이 잘 빠졌고 주행 자세가 잡혀 있길래 제가 유심히 이 망아지 시절부터 훈련을 관찰했던 마필이 바로 아이세이 후데이예요. 데뷔 전 1200m를 초이스했는데 주행 검사 보니까는 마방 선택이 정말 옳았던 것 같습니다. 다소 좀 힘으로만 뛰려는 경향이 짙긴 합니다만 이런 마필들은요 힘이 철철 넘쳐 흐르기 때문에 스피드를 겨루는 단거리 1000m보다는 좀 더 여유있게 경주 전개를 할 수 있는 1200m가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데뷔전 1200. 거기에 스타트가 다소 늦어도 바로 따라붙을 수 있는 외곽 게이트입니다. 문세용이가 직접 훈련을 했고, 문세용이 훈련하는 거 봐서는 데뷔전부터 뭐 안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망아지 시절부터 제가 점치고 놨던 말, 이건 뭐 안 누릴 이유가 없습니다. 편성에 상관없이 저는 센 말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 9번마 아이세이프데이를 대가리 세워서 배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후차권도 사실 이 기존마 가운데 에이스 캡틴이 1번 게이트를 잡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상 가능성은 분명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대비 부담 중량 4kg가 올라갔고, 훈련 강도도 계속해서 지금 올려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스 캡틴의 이 가능성, 인기도에 비해 다소 좀 저는 덜 보고 싶어요. 반면에 6번마 진명불패, 거기에 데뷔전 때 다소 좀 덜 탔던 말입니다. 이 7번마 뮤직보이, 그게 8번마 바빌로 왕자까지 외곽에 있는 말들이 세 보이고요. 이 중에서도 이 8번마 바빌론 왕자가 혈통적인 기대치뿐 아니라 이번 훈련을 통해서 확실하게 힘이 붙어가는 모습이라 주력 막건은 8번마 바빌론 왕자로 추천을 드릴게요. 자, 9번, 8번 기본 막건입니다. 원툴로 한 방 때리시고요. 이제 남는 게 6번, 7번인데 당일 인기도가 뭐 어떻게 나와줄지 모르겠어서 제가 지금 속단은 못하는데 일단 3방은 돈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압축해서 2방으로 때리는 것으로 하겠고요. 2방은 이 6, 7 가운데 한 마리만 제가 현장에서 최종 결정해서 받쳐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4경주는 기본 맥락은 자, 9번, 8번입니다. 98 한방 막건으로 집중을 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m 경주, 5경주. 자, 이번 경주는 뭐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7번마 황금 열쇠가 전 경주 2착을 하긴 했는데 내칠상이 굉장히 심해요. 안쪽으로 자꾸 기어 들어가려는 버릇이 있어서 요거를 얼마나 잘 잡아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일단 전도경 기수가 또 지난번에도 잘 잡아냈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잘 잡아내주기를 바라고 충마로 놓고 들어가기에는 또 뭔가 좀 찜찜한 구석이 있는 그런 경주여서 능력면에서 7번만큼 빠당빠당한 걸음을 끌어낼 수 있는 마필이 없겠느냐. 자, 저는 일단 망아지 중에서 3번만 승리여제를 좀 주목하고 싶어요. 분명히 걸음발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워낙에 그 데뷔전 승부가 자주 없는, 애지간해서는 데뷔전에서 그렇게 무리를 시키지 않는 마방의 망아지다 보니까 이거는 현장에서 또 확인해야 될 부분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성열 기수가 주행 심사 때부터 계속 도맡아서 호흡을 맞춰오고 있고, 조교까지 그리고 데뷔전까지, 데뷔전에서 한번 안 끼든 또 바로 때려먹든 이거 첫 입상은 무조건 한성열이가 해낼 마필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3번마 승리여제 먼저 말씀드리면서 각각의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보는 맛들들 한번 들어보죠. 글쎄요, 저는 뭐 종합 인기도가 쏠릴 수밖에 없는 말인데 저는 축으로 인정을 할 겁니다. 이번 북세븐이에요. 네, 빅세븐. 빅세븐. 옛날 북세븐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부산에. 자, 빅세븐인데 직전 데뷔전 때도 강하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아까 잠깐 김주원 의원이 언급했던 수성비티가 그날따라 괴력을 발휘하면서 능력 발휘 못했어요. 외곽 10번 게이트에서 시종 좀 무리한 전개로 아쉬움을 남겼는데 분명히 힘이 덜 찼던 모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빌론 왕자하고 병합 때도 발걸음이 좋았고, 이 모색이라든가 주행 자세가 훈련 때 보면은 지금 잘 나가다가 다리가 안 좋아서 이제 퇴사를 해버렸던 파라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하고 좀 마치 생김새가 비슷하고 주행 자세도 좀 비슷한 말이 빅세븐인데, 36조의 문세영 1번 오션스 드림은 아직도 이번에 정상주기지만 훈련이 현저히 약하기 때문에 이번 빅세븐이 그냥 선두권을 제압을 하고 라스트까지 늘어난 근성을 끌어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2번을 저는 축으로 봅니다. 앞에 가면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지죠. 4번하고 1번 이 두 마리가 일단 좀 걸리적거리다 그런 자막인데, 자, 김종현. 저도 미니언님 말에 힘을 좀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게 보는 말은 이번마 빅7이 되겠고요. 4경주에 출전하는 외산마 바빌론 왕자랑 병합을 열심히 했어요. 이 외산마리랑 병합을 하는데도 이 바빌론 왕자가 스피드가 상당히 좋거든요. 이 밀리지 않는 스피드, 거기에 뒤직선까지 이 길게 뻗어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 이제 포리자마로서 스피드도 확실하게 붙어가는 모습이고 힘도 많이 들어찼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충분히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조건이고, 문세용 안장이라면 1200m 조교하는 거 봐서는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초반 격돌이 오션 스트림도 순발력이 나쁘진 않지만은 이번 빅7하고 4번 거포 본능이 아주 세게 부딪힐 거예요. 거포 본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여준 자막으로는 논본 선택이 무시무시하게 또 확 나갔던 7월달이고 6월달에는 지명신호가 댕받아 꽂혔던 경주고, 가네들 때문에 초반에 순발력이 빛이 나질 않았는데 1번, 2번 정도라면은 4번도 밀고 나올 수 있는 자막이라, 저희 모든 마번에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마표들입니다만, 일단 전개, 초반, 중반까지의 전개가 다른 거리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작용될 경우다. 계속 말씀하신 게 이제 3번이 좀 느낌이 확 오시나 봐요. 근데 일단 발주가, 일단 실전 발주가 찝찝하고, 그리고 일단 45주가 워낙 데뷔전 승부를 짜게 가져가니까. 근데 이제 데뷔전 승부가 없다고 해도 20번에 한 번 때려서 또 들어오는 게 경험입니다. 그렇죠. 네. 그걸 또 잡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또 밤낮 없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파고쳐 사는 것이고. 산성유리가 열심히 했으니까 대놓고 안 가진 않겠죠. 열심히 타주길 바라요. 자, 6경주입니다. 1300m 경주거리고요. 국산마 6등 경주. 한눈에 봐도 참 배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땡기지 않는 마필들만 8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7번마 로열 파이터 같은 경우는 저 경주도 이번 경주하고 거의 진배 없는, 이번 경주 수준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정말 그 똥말들이 몰려 나와서 너나 할 것 없이 또 운으로 열심히 타다가 탑승이 가려진 그런 경주였는데, 거기서 왔어요. 한창민 기수가 타고도. 기본적으로 이제 끈기는 있다 보니까 잘 잡은 자리를 끝까지 이제 밀어붙여서 밀착을 온 건데, 여유가 있었다거나 거리를 확실히 밀었다거나 이런 어떤 측면의 도전력, 경쟁력 이런 건 없고, 기본적으로 딱 그 정도 걸음에 써먹을 수 있는 편성을 만나면 한 번 정도는 더 봐줄 수 있겠다. 그 정도의 복귀가 정확합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한 달 만에 또 그런 경주를 만난 거예요. 그때 그 조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배팅의 값어치가 있는데, 이번 경주는 정말 1번마 불굴의 전사, 또 2번마 사이클 호프 싶습니다. 막번 사고 싶지 않은 마필들 편입니다. 그나마 이제 사이클 호프가 UPS를 탄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스타트를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이제 현장에서는 또 여기서 휘뿌려질 건데, 제가 볼 때는 3번마 과천 축구하고 7번 로얄 파이터가 일단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튄 거름이에요. 이번 경주에서도 3번, 7번이 조금 더 앞쪽 자리에서 레이스를 주도적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다른 거 필요 없이 3번만 과천 축구하고 7번 로얄 파이터 두 마리가 으쌰으쌰 밀어붙여서 최대한 앞에 붙여가지고 끝까지 헤대기 쳐서 1일차를 나눠 가지는 그림을 가장 세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6번만 키스미 한 마리만 현장에서 한 번 더 삼복승 감안해서 선수로 체크할 예정이고요. 마감 10분 전 UCC 개인적으로 풀어드린 이 경기에서는 3번, 7번 막번 원트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1경주 예상입니다. 7마리 편성인데 외산마필 이제 4마리에 국산마 3마리가 끼어 있는데, 국산마 3마리도 다소간에 퍼센티지는 조금 다르겠지만 제법 또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5번 고스트 블론드의 직전 경주 걸음발이 괜찮았어요. 거리가 1300m 늘어나니까 괜찮다 싶은 정도의 능력은 보여줬는데, 미트민이 어떻게 봐요? 고스트 블론드는 직전에 왔어야 돈이 됐던 말입니다. 제가 혼전 중에 강축으로 믿고 셀럽을 반주력으로 그때 공략을 했던 경주였는데, 그때 때렸던 게 아마 프로페스 실버였죠. 지난주에 왔던 거 그쪽을 때렸는데, 이 고스트 블론드는
혈통이 아주 좋은 말입니다. 고스트 제퍼라고 그 서울의 페르시아 왕자 아시죠? 그 말의 부대 형제만데 데뷔 당시에는 이 말이 못 됐던 게 이 발주도 안 좋았을 뿐더러 뒷다리에 파워가 안 실리다 보니까 초반의 스피드 자체가 안 나왔어요. 근데 직전부터 상위군하고 그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상위군 외산마하고 병합 때도 밀리지 않을 만큼 이 파워가 대폭 살아났기 때문에 나름대로 실전에서의 몰아주니까 순발력도 약간 보였는데 이만한 편성이라면 뭐 고스트 블론드를 빼고는 뭐 거론할 말이 없다라고 봅니다. 큰 실수 없다면은 제가 말하는 큰 실수는 낭만 내지는 강착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면은 5번은 첫 입상한다. 우승까지 가능할 거라 믿습니다. 뭐 마방에서도 이 고스트 블론드 같은 경우는 그 기대를 계속 걸고 있는 마필이에요. 첫 입상 치고는 뭐 상대들 이렇게 만만하죠. 전체적으로 만만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행보 그리고 마방의 기대감, 마방에서 걸고 있는 기대감이 그대로 무난하게 지금 성적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원 의원. 5번마 고스트 블론드에 대한 의견은 저 역시도 대체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후차권 후보 중에 한 마리를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훈련이 안 좋아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조교 강도가 약해졌나 많은 이 고민을 하게 만들었단 말인데 바로 이 국산바 3번마 고면섬입니다. 직전 7월 13일 경주 내용이요 너무 좋았어요. 그 당시에 뭐 여러분들 기억들 하실 겁니다. 주로가 너무 가벼워서 추입 자체가 안 됐던 날이었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추입을 했던 말이 이 고명성과 외산마 한 마리에서 딱 2마리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그 빠른 주례에서도 이 선두권을 이 자력으로 때려 잡았다라는 부분에 저는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일단 조율 강도가 약해진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마방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직전 조심한 이번에 좀 유지를 했다. 말이 더워서 강한 훈련보다는 좀 가볍게 컨디션 조율만 하면서 이번 경주를 대비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일단 뭐 내용으로도 뭐 아낄 이유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더군다나 직전에는 설동보, 이번에는 조성보. 벌써 안장에 대한 무게감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뭐 이길 수 없는 상대 고스트 블론드 이 마필은 몰라도 나머지 상대들과의 대결에선 충분히 이 한발 한타 싸움이죠. 한타 싸움의 우위를 보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번 고스트 블론드가 결국은 배당판의 중심에 서 있게 될 것이고 후착은 꽤 난전입니다. 그렇게 큰 사이즈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김지원 의원이 언급을 해주셨던 고명섬을 비롯해서 후착 마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한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장에서 배팅 가치도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대신에 놓고 들어가는 마필은 5번 고스트 블론드, 요거 5번 한 마리인 걸로 정리하고 교차 이경주 끝내겠습니다. 자, 일요일 서울경마 7경주입니다. 인터넷이 준비한 메인 추천 경주네요. 충막감에 대한 믿음, 그리고 후차권의 노림수말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에서 깔끔하게 압축된 막번으로 좀 한번 승부를 보겠습니다. 일단 충마는 공개해 드릴게요. 충마는 10번입니다. 문세영의 스페셜 스타를 놓고 때릴 거예요. 직전에 왔어야죠. 직전에 왔으면 우리가 제대로 항구를 했습니다. 근데 4파전 구도에서 인디 차일드의 스페셜 스타 한 방을 진하게 때렸던 그런 레이스였는데 분명히 조경호의 말머리는 시원치 않았어요. 탄력은 이미 잡았던 탄력인데 그 라스트에 코차이었네. 코차 때문에 한 900짜리가 날아가 버렸는데 자, 문세영이 실수 없을 겁니다. 안으로 기대는 거를 잡기 위해서 이번에 병합 쪽에도 안에 말을 처박아 놓고 열심히 외곽으로 빼가면서 잘 시켰고 이 정도 편성이라면 뭐 선입권에 바로 갖다 붙이면서 근성을 끌어낼 거예요. 추리고 자, 현장에서 많이 팔리는 말이 이번에 피스 로이가 될 것인데요. 자, 직전에도 이거 속을 뻔했어요, 사실은. 하지만 현장에서 메리트가 좀 떨어져서 뒤로 돌려서 그나마 뭐 적중에 실패했지만 좀 돈은 덜 상했던 게 피스로인데 이번에도 훈련이 너무 약하다는 거. 직전 이상은 못 보여줄 거로 봅니다. 1200 줄어든 거리가 유리할 것도 없고 이
5분의 피스로이를 받치는 막번 정도, 보험 정도만 처리를 하고 2마리의 노림수가 있어요. 스페셜 스타에 붙이는 2마리. 한 마리 눈에 보이는 눈기마하고 덜 팔리는 조교 우수마 2마리가 있기 때문에 축을 10번의 스페셜 스타를 놓고 2방, 중배당 2방으로 힘있게 한번 때리면서 꼭 적중의 기쁨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부산교차 이경주입니다. 국산 3군 16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부산교차 이경주는 참 오랜만에 나와서 반갑긴 한데 너무 오래 좀 쉬었다라는 거, 출전 공백이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좀 고민이 되실 거예요. 바로 신데렐라맨인데요. 자, 이 3번만 신데렐라맨을 저희 UCC 방송팀에서는 결국은 뺄 수 없다. 기본기만 가지고도 재검 때 별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기만 가지고도 나머지 승분 마필들 비롯해서 조금씩 상승세 타고 있는 애들 이겨낼 수 있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을 우리 민태균 위원께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금요 부산경마 때 아름다운 청춘을 설명을 그리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30조 울둘리 마방에 대한 휴양마 승부. 액면가대로 보셔야 돼요. 어느 정도 질병 없이 밖에 놀리다가 다시 내부로 들어와서 훈련을 잘 만들어 놓고 실전을 준비하는 게 이제 3번의 신데렐라 맨인데, 서던 이미지라고 제가 상당히 좀 기대감을 높게 갖고 있는 혈통 기대감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께 많은 추천을 드려왔던 게 신데렐라 맨인데, 그냥 1레만 딱 들어서요. 5월 23일 한강에 기적하고 뛰었던 경주, 홀랜드가 정말 무식하게 말 힘대로 힘만으로만 밀어붙이다가 한강의 기적한테 깨졌는데, 그 한강의 기적이 아마 그 경주를 계기로 가랭이가 찢어졌어요. 그때 이후로 이제 연승을 때리고 있는 말인데, 당시 질주의 바다 1등 항해사 형군에서 내노라는 강자들하고 힘만 갖고 이긴 말입니다. 현장에서 컨디션도 이상 없다라고 봐요. 이번에 외산마 아인스하고 병합도 잘했고 상태 문제 없다라고 믿어서 3번은 저는 웬만하면 놓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2월 달에 그 홀랜드가 버벅거렸던 것은 능력상으로는 충분히 머리 와야 정상이다라는 자막이었어요. 그때 상황 속에서는 한강의 기적보다 더 세다라고 주목을 그렇죠. 잔뜩 받았었는데, 쫓아가다가 흙을 맞고 말 자체가 아주 병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신을 전혀 못 차리고 어서 허둥지둥 당황해가지고 홀랜드가 밀고 나이를 쳤습니다. 그래도 기본 능력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이 착을 그래도 실수 없이 갖다 내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승분 무대고 이번 경주 안쪽에 처박혀 있기 때문에 1견 이거 흙 맞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은 7번은 신천강자 빼고는 그렇게 초반에 목숨 걸 만한 맛들이 안 보입니다. 영미가 조금만 앞으로 좀 빼주면은 흙 안 맞을 수도 있고, 그 정도는 유성권이도 지금 주행심사 치르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선 2개 놀고 충분히 피해서 탈 수 있어요. 능력이 세다라는 겁니다. 자, 김주원님. 선행을 이번에도 나갑니다. 이 7번마 신천강자. 앞서 이 부산 1경주 때 제가 고명선 설명을 드리면서 그 당시 주로 자체가 추입이 거의 안 됐다. 그 주간이 그랬습니다. 제 피가 계속해서 내렸기 때문에 이 주로 자체가 뻘판이었어요. 제 주로의 힘을 어느 정도 좀 주로의 영향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8만 신차 압승을 거두면서 이제 중거리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봤을 때 걸음이 터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김영민이가 직접 매달려 살면서 그러면 애지중지 이거 하나 갖고 꼭 한 번 더 항구라를 하겠다고 정말 피눈물 쏟아가면서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거 봐서라도 막건 사주고 싶습니다. 조건까지 선행이라면 7번마 신천강자 한 번 더 보는 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3번을 놓고 가도 엮어야 될 마필 중에 하나가 7번이고, 7번 놓고 가도 3번을 세니까 또 뺄 수가 없고, 37막권 기본으로 마감 10분 전 UCC에서 37막권 기본 막권으로 추천드리면서 정리합니다. 자, 8경주입니다. 국산 3군의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요번 8경주는 제가 일단 눈여겨보고 있는 마필이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고,
뭐 인기 마필인 10번마 검화라든가 1번 마볼트를 그다지 이렇게 돈 되게끔 막권살 사고 싶은 그런 마필을 보질 않아요. 특히 이제 승군전을 치르는 1번마 마볼트도 거리적인 부분 분명히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검화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잘 뛰고는 있는데 편안하게 선행받고 최선을 다해서 걸음 다 뺀 겁니다. 물론 이제 페이스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레이스를 끌어갔습니다만 조금 무리한 만큼 끝걸음의 여유 자체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1300m가 문제가 아니라 안쪽에서 느닷없이 10번마 검화의 초반 편안한 선행을 막고 나올 수 있는 그 고춧가루 맛빌 때문에 조금 손해를 보는 그 그림이 이번 경주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해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봤을 때 일단 배팅의 축은 6번마 플라워 마운틴을 놓고 한번 좀 더 좋은 배당 쪽으로 환수를 노려보는 그런 공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6번마 플라워 마운틴입니다. 따라가죠. 따라가서 전경주 검화를 아주 위협해 가면서 2차골 결승선 통과를 했어요. 요번에는 한성열 기수가 직접 일요일에 이어서 월요일까지 또 구보를 직접 놔주면서 마필의 걸음을 좀 더 정확하게 타진을 하고 기승하는 만큼 전경주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우승을 향한 스퍼트를 맞춰서 들어가 줄 겁니다. 6번마 플라워 마운틴을 배팅에 축으로 갑니다. 선행을 나갔을 때는 분명히 10번마 검화 그대로 빨려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은 요게 들어오면 이제 조금만 먹도록 하고 6번에 붙여서 같이 따라가는 마필 가운데 한 마리를 주력 배팅으로 노리는 경주입니다. 현장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체크를 하고 승부유지까지 확인을 하고 제가 이번 8경주는 승부를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주력 막고는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고요. 일단 6번 플라워 마운틴을 축으로 좀 더 높은 넉넉한 환수를 노리는 추천 경주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8경주 현장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3경주입니다. 혼합 2군의 19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10마리 마필들이 모두 다 부담 중량이 좀 가벼워요. 오랜만에 핸디캡 경주인데 부담 중량이 좀 가볍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건 뭐 애들 불쌍해서 가볍게 해준 건 아니고 18점 마방에 미스터 와이라는 마필이 57을 받고 뭐 출석만 부르고 사라졌죠. 그래서 졸지에 뭐 10마리 마필들 부담 없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막구가 됐습니다. 부담 중량 측면에서 가지고는 뭐 이거 접근하기가 힘들고 부담 중량이 가벼워서 조금 걸음을 더 낼 수 있는 마필들이 몇 마리 보이긴 하는데, 자, 요거는 우리 김주원 위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아마 이 당일 3파중 구도로 배당판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뭐 안쪽에 1번마 절대군주 직전에 선입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여줬고 검증이 됐어요. 2번마 미지바고, 거기에 6번마 미네스트 보인타운. 이 3두 중에 가장 세게 보는 말은 2번마 미지마고입니다. 직전에 비록 아쉽게 강자팀에서 3착에 머무르긴 했습니다만 저는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3파전 양상으로 배당판이 돌아가는 경주에 6번마 미네스트 보인타운이 있어요. 미네스트 보인타운, 바로 6월달에 미지마고랑 같은 레이스에 나왔던 마필입니다. 그 당시에 기승했던 기수도 박근만, 이번에도 박근만이에요. 그 당시에 다소간의 누추입으로 아쉬움을 안겼기 때문에 요번에는 박근만 기수가 서둘러 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서둘러만 준다면 직전에 이 직직전이죠. 아쉽게 깨졌던 미네스트 보인타운에게 저는 충분히 서력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민태맨이요. 김주원 의원이 뭐 추천했어요? 세게 보는 게 미즈마고죠. 지난번에 이거 왔으면은 좀 그나마도 깜빡이라도 좀 괜찮았는데, 여러분의 여왕하고 우리 방송에서도 딱 2마리만 지내드렸는데, 자, 1번 절대군주가 전번에 제가 놓고 때렸고, 미네스트 보인타운이 선행 못 갈 수도 있다. 오문식 조교사, 그리고 16조 김재석 조교사, 이렇게 제가 뭔가 좀 라인까지도 설명을 잘 좀 드렸던 내용이었는데, 자, 유현명 기수, 김용근 기수처럼 차분하게 좀 타줬으면 좋겠어요. 괜히 1번 잡았다고 해서 간신히 선입에 대한 이 질주 습성, 주행 습성에 대한 변경을 이루어놓고 욕심내서 발주 잘 나왔다고 뭐 6번하고 밀어서 선행 경합하다가 부러지고 뭐 이런 일만 아니라면은 따라가도 됩니다. 유현명 기수 알고 타시면 돼요. 직전에
김용근이가 탄 거 한 번만 돌려보고 똑같이 타시면은 이번 레이스는 그레이스보다 분명히 헐겁다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팔리는 인기마로 이제는 뭐 대도 되겠지만 1번 절대군주 세게 보는 말입니다. 나름대로 다 이제 기본적으로 타당한 마필들 1번 절대군주, 2번만 미즈마고 양 위원들이 추천을 해놓고 있고요. 또 번개처럼 또 선행 추가해야 6번만 미네스트 보인타운도 기본적으로 인기 마필이 될 겁니다. 이게 좀 재밌는 게 5번 3일 타이거나 3번만 맥스 이펙티브스나 7번 신한제일이나 이런 애들은 일단 거리를 조금이라도 늘려서 타는 게 좀 뒷심을 끌어내기가 유리하다라는 측면이나 또 점핑을 해서라도 부담 중량을 좀 확 줄여가지고 높은 부담 중량 갖고 승부가 안 되니까 좀 새털같이 가벼운 등짐으로 한번 승부를 보자 해서 점핑을 시도를 한 건데 이 미스터 바이가 출전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2군 마필들도 부담 중량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측면에서는 이건 이득이 없어진 상황이야.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저희들이 또 안테나 바짝 세워놓고 내용과 정보까지 다 취합을 해서 최종적인 막권을 도출하기 때문에 그 측면을 생각한다면은 섣불게 원틀 승부 막권 이걸 정해놓고 현장까지 가는 것은 좀 위험해 보여요. 근데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저는 일단 이 핸디캡 경주가 딱 짜여졌을 때 7번만 신한제일은 어떤 형태로든 좀 막권을 또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6월달에도 최시대가 이 마필을 정말 마음에 들지 않게 탔었고 5월달에는 꽂았고 지난번에도 이렇게 꽂았고 3월달에는 바닥에 누워있다가 늦게 스포트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제대로 마음에 들게 탄 적이 6번 동안 몇 번이 안 돼요. 그 중에 3번은 들어왔고 그래서 이 배당이고 뭐 상대 마필이고 다 무시하고 이빨이 조졌을 때는 7번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7번만 신한제일도 강력한 도전력이 나올 것이다라는 측면. 미즈마고 아이언스 30조에 2마리가 나왔음에도 조성공 기수가 타조에 올라왔다면은 선택을 했다라는 측면도 아낄 이유는 없다. 점픽이네요. 그렇죠. 점픽이네. 어쨌든 이왕이면은 배당 그게 이제 박대박의 시각입니다. 자, 이어지는 경주가 몇 경주입니까? 서울 구경주죠? 경주가 아니라 부경주가 나야죠. 네. 부경주.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구경주로 갑니다. 국산 사고의 14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는 7번마 풍괴, 그리고 3번마 태산천지, 최근에 배팅을 많이들 하셨던 마필들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2번마 빅투, 전 경주 깜빡이 만들어 놓고 깨졌던 빅투까지 2번, 3번, 7번이 그래도 한 번 더 좀 더 관심을 모을 가능성이 높은 장악이에요. 자, 일단 코너 4개짜리 덤볐다가 승분전에서 작살이 났었던 7번마 풍괴인데 고전보다는 뭐 가장 잘 마필의 힘한 배를 이끌어줄 수 있는 박으론 기수하고 다시 만났다는 측면에서는 또 한 번 기회를 좀 주고 싶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7번마 풍괴를 박대박은 조금 더 앞에 놔두고 싶은 그런 경주인데 더불어서 이제 나머지 마필들의 조금씩 좀 하자가 보여요. 일단 그런 하자나 조금 더 봐줄 부분이 있는지 민태민 위원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거 상당히 어렵게 보는 경주입니다. 뭐 전문가라고 해서 전부 다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저도 뭐 그냥 간략하게 갈게요. 어차피 뭐 안 되는 거 지어가지고 여러분께 뭐 혼선 드리느니 방금 박대박 위원이 추천드린 대로 풍계가 포토스톡존 자마 이 체구가 크면 뜁니다. 포토 자마들. 더불어 말씀드린 대로 박으론 기수의 뭐 다부진 기승 이런 부분 줄어든 거리. 그러니까 전번에 비해서 더 뛸 수 있는 개연성이 가장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7번의 풍계를 웬만하면 저도 축으로 후차권을 좀 현장까지 좀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아요.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주현. 이게 사실 팔리면 불안해서 좀 조마조마하면서 응원을 해야 되는 마필인데 그래도 3번마 태산천지를 저는 한 번 더 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오착승군의 문세영 안장 뭐 맘먹게 팔아서 문세영 개수가 아예 뭐 안 될 것 같으면은 이 오착 밖으로 빼낼 수도 있어요. 맘만 먹으면. 근데 현상 보니까요 레이스가 아주 빠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2번마 빅2가 있긴 합니다만
충분히 맞춰 추입 한 발을 때릴 수 있는 이 능력 기수 안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문세용이랑 꾸준히 좋은 호흡을 보이고 있고 이번에도 훈련 때 특별하게 하자가 얼마나 안 좋은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최근처럼만 열심히 타준다라면 직선에서는 태산천지도 충분히 자기 추임력을 발휘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B2하고 3번만 태산전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더 디테일을 말씀드리면 둘 다 이제 조교가 마음에 든다 라는 상태에서 출전해갖고 잘 뛰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교까지 완벽하면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막권 사고 너나 할 것 없이 예상가들 전부 다 추천할 겁니다. 특히 이제 조교 관찰자들 뭐 광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들인데 조교는 악벽이나 또 기본적인 지세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아서 각각의 센 조교나 또 패턴에 맞춘 짜임새 있는 조교를 해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가닥만 가지고 뛴 게 최근까지의 성적이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조금씩 삑사리가 난 것이 지난번 빅2고 또 태산천지가 6월달에 미끄러진 겁니다. 자, 각각의 등짝들은 완식이 문세용 기수 좋습니다만은 이제 마필 자체가 4군부터는 이제 편성과 전기가 조금 더 따라주든지 아니면 여기서 조교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마필이다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배당이 좀 따라줄 때 배팅을 하시지 요번에는 오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감 가지고 오는 한쪽에다가 승부를 들어가서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14번 퍼스트 워리어도 내측 사인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건 뭐 아니면 도식으로 말을 잘 타야 됩니다. 서승훈이가 이 안효리보다는 좀 이효리라고 할 뻔했어. 안효리보다는 잘 타겠지만은 승분전에다가 또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 걸렸기 때문에 쉽지 않은 조건이에요. 13번도 안 되고 12번은 뭐 4살짜리 거세마니까 지금 57.5지 얘가 57.5를 달고 또 어떻게 잘 뛰길 바라야 되죠. 11번 동진태호 이게 뭐 그냥 줄 따라가다가 1000m에서 2등 온 거고 다 지울 말들 투성입니다. 안쪽에서 배팅 메이트닝도 잘 골라 때리면은 남는 장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경주 현재 개척을 저와 또 우리 양 옆에 신 위원들 잘 살려가지고 적중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4경주로 갑니다. 국산 2군의 1400m 경주입니다. 8마리 출전하면서 곧 죽어도 또 타이틀 경주만 계속 도전하고 있는 1번만 남도 트리오. 자, 그리고 승군 무대지만은 흙만 안 맞으면은 잘 뛰는 흙강자. 그 흙이 이 흙은 아니지만 모래 맞는 게 아주 싫어하는 것이 이 흙강자의 유일한 단점이에요. 전 경주 아예 선행 가버리지만 선행 갈 수 있는 군이었기 때문에 또 선행을 갔는데 이번 경주는 아무래도 이제 선행을 장담할 수는 없죠. 오랜만에 나왔어도 알파 트리플이 워낙 스피드가 좋고 또 4번만 라이징 골드가 있고 하지만은 1400m다 보니까 가속 구간 내지 또 3, 4코너에서 넘어갈 수도 있고 부산 경마장에서 자주 도출되는 전개죠. 선두권 외곽 조금 무식하게 타더라도 흙을 피해서 탈 수 있어 보입니다. 7번만 흙강자. 남도 트리하고 흑강자 중에서 어떤 마필들을 각각에 좀 더 세게 보고 점수를 주는지 우리 김지원 위원부터 한번 둘 중에서 어떤 거 더 세게 봐요? 축은 잡고 가야지. 세게 본다면 남도 트리오를 조금 더 세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뭐 두 마리 다 1마리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배당이 나오는 쪽으로 저는 공략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심 쬐고 있는 복병이 있어요? 뭐 복병까지는 아니고요. 원체 능력가죠. 3번만 알파 트리플. 썩어도 준치라고 공백이 있긴 합니다만 8번 뛰는 동안 7번을 입상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메가톤을 이기고 나서 이제 장기간 공백에 들어갔는데 메가톤은 지난주 지난주 부산 경마에 나왔던 1분 마필입니다. 국산 1분만. 그 마필과 뭐 어깨를 나란히 했을 정도로 이미 어느 정도의 기본기는 확실하게 입증이 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훈련때 다소 무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뭐 이 정도 조건이라면 충분히 저는 선행 트라이를 나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재민이요. 그래서 뭐 다른 말보다는 저는 흑강자입니다. 흑강자. 아무래도 이 마필이 직전에 2000 기수가 안쪽 게이트 2점을 안고 선행을 나가는 과정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힘으로 몰아서 선행을 보면 한 초반에 한 200m 내지는 한 300m 이상을 경합을 이겨내고 그 선행 가서 직선줄에 걸음을 끌어냈단 말인데, 이게 3월 23일 날 이리천이가 타고 2등 왔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메인 승부로 적중을 했는데, 그때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마필이에요. 이미 졌던 탄력을 그 말에 지지 않으려는 근성으로 잡아내면서 2등까지 왔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52km 핸디캡이지만 상당히 좀 잘 받았어요. 승군전이지만. 김주원 의원이 얘기한 대로 알파 트리플 제일 센 말 맞습니다. 제일 센 말이지만 아무래도 휴양 공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남더 트리오는 좀 늦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홀가분하게 흑강자가 외곽에서 흑을 안 맞고 차분하게 선두권에 몰고 나와서 근성 발휘가 가능할 거라 믿습니다. 흑강자에 대한 그 향후 발전 기대치, 그리고 어느 선까지 이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는 바로 이번 경주에서 어느 정도 좀 힌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요 정도는 이겨줘야 앞으로도 이제 2군에서 한 번 더, 여기서 뭐 대가리 쳐도 승군 착순에서 지금 자유롭기 때문에 다음 경주에 대한 또 믿음, 그리고 다음 경주에 어느 정도 편성에서도 또 막고를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그런 힌트가 나올 건데, 확실히 조건이 좋아요. 조건이 좋기 때문에 흑강자의 잠재력이 그만큼만 따라주면 되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1번 남도 트리오, 그리고 이제 3번마 알파 트리플의 기본적인 스피드가 좀 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머지 마필들은 사이즈를 조금 아래로 볼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교차 4경주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로 바로 가죠. 10경주는 여러분들이 또 관심있게 지켜보실 일요경마의 실질적인 가장 그 볼거리입니다. YTN배 대상경주가 되겠습니다. 1번마 스트롱윈드가 지난번 일반 경주에서도 싹 준비 상태가 좋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완전히 또 꺾고 들어간 그런 마필인데, 요게 좀 살아났는지를 우리 또 민태민 위원한테 먼저 좀 얘기를 물어보고, 저 개인적으로 11번 드래곤힐도 참 한이 맺힌 마필인데, 두 마리 같이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희한하게 올해는 YTN배가 국제기도 초청경주로 펼쳐지지 않았어요. 개념 없어. 대상경주의 역사와 전통이라고 하지, 관청경마에서 기대하면 안 되고. 저는 이제 출마 등록 볼 때 이제 쫙 트로피컵이 있어가지고 외국 기술들이 넘어오나 싶었는데 그건 아닙니다. 자, 스트롱윈드는 센 말이죠. 주변에 말이 안 좋은 거 동네방네 다 알고 있었고, 여기 계셨던 분들, 저도 포함해서 하트로이의 클리너처나 쌍이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쌍을 연구를 해서 먹은 사람도 있을 거고, 저는 쌍이 죽었고 저도 죽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얘기하는 게 먹은 것 같죠? 뒤로 돌려서. 예전 걸음이 거의 90% 이상 회복됐습니다. 황금 비율하고 병합 잘했고 걸음 좋습니다. 전 드래곤 힐을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뭔가에 아싸한 한 발이 없나 이렇게 봤더니 이게 몸배등이더라고요. 많이 더 꺼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뒷다리가 그 체형에 비해서 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짧은 구간에서 확 힘을 쓰는 게 없고 그냥 꾸역꾸역 자기 힘대로만 그냥 가서 뛰는 게 드래곤 힐인데, 이 편성에서는 그렇게 뛰어도 가능권으로 보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뛰어도 굉장히 세게 본다는 얘기네. 11번 드래곤 힐을 1 다음 순위가 저는 열하나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김주원 의원. 저도 후차권에선 드래곤 힐을 정말 좀 세게 보고 싶은데, 정말 사대가 안 맞더라고요. 이 3월 달에도 정말 세게 노렸던 말이 드래곤 힐입니다. 근데 잡을 듯이 하면서 머리차 3차. 그리고 열받아서 한 번 더 노렸어요.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5월 달에 황금탑을 노리면서 드래곤 힐로 한 방을 때렸습니다. 배당도 좋았는데, 또 잡을 듯이 3차. 정말 인연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번에도 잘만 뛰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드래곤 1이 아니라 저는 다른 말 한 마리를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레이스를 앞선에서 전개할 수 있는 말이 제가 봤을 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선 이 10번마
마리카가 재밌을 것 같고요. 조교 강도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리진 않았습니다만 외형적으로 보이는 컨디션 자체가 상당히 우수했고, 일단 레이스가 이 마리카가 아예 초반에 튀어나가서 이 자신이 혼자 레이스를 리드할 수도 있는 경주인 것 같아요. 이 선행을 받을 수도 있는 경주인 것 같고, 뭐 따라가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거리가 1900m긴 합니다만 훈련 때 컨디션 봐서는 경쟁력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리카가 계속 다리가 안 좋다라는 점 때문에 이제 놓고 빼고 실전 배팅에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줬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다리가 안 좋은데도 기본적으로 꼬박꼬박 착순에 들어옵니다. 다리 안 좋은데 어떻게 세계일보배 같은 또 학생 구매에서 사. 근데 또 들어오거든, 이 착을. 자, JRA 트로피 때도 마찬가지고. 말 자체가 더 좋아진 건 없습니다. 10번만 마리카. 요번 주에 이 레이카, 로이카, 마리카, 다 나오네. 자이카까지. 자, 마리카도 역시 뭐 기본 능력으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마필이죠. 거리가 좀 늘어난 부분, 이것만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1번만 스트롱 윈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줄 알았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좀 쭉쭉 나가지 못하고 중반에 약간 꺾인 상태여서 좀 아쉬움이 있는 마필이고, 11번 드래곤 힐. 드래곤 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지난번에 1착 승군이었어요, 이게. 대가리 치면 여기 못 나와. YTN배는 상금이 지금 1억짜리고, 지난번 경기일보배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경기일보배도 아닌, 일반 경주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착순권을 갖다 댔는데, 그렇게, 보통 그런 게 있잖아. 지금 12월 말에 잘 나가고 있던 3군, 2군 말들이 새 말이 그거 하나 먹겠다고 자빠이 때리고 아끼고 늦취입하고 하다가 결국 거기 나가서는 또 깨지고. 그렇죠. 경마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 근데 1군 대상경주 노릴 정도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또 2군의 안말 대상경주 또 욕심은 나거든. 그래서 마방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드래곤 힐이 그런 마필 중에 하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대신에 얘도 이제 우리 그래도 UCC 방송을 보시는 분들 좀 한두 가지씩은 좀 배워 나가시면서 경마 좀 함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드래곤 힐도 흙을 맞으면은 영 주행이 불편해 합니다. 뭐 대가리를 쳐들고 난리를 치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아까 폴란드 얘기했었던 마필 뭐죠? 신데렐라네. 그런 것들은 아주 심한 주행 불량으로 이어지지만은, 드래곤 힐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앞에 말들을 잘 안 쫓아가요. 그러다 보면 기수가 또 부조를 넣어줘야 되고, 쓸데없는 구간에서 쓸데없는 헛심이 들어가게 되니까 벌써 디테일한 힘 안 빼서 실패를 보는 거죠. 드래곤 힐이 한 바퀴 내내 흙을 안 맞고 외곽으로 잘 빼서 직선주로 딱 한 발이 걸린다. 그거까지 잘 지켜보시고, 과정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어쩔 수 없이 또 가서 깨지는 거고 한데, 저 개인적으로도 11번 드래곤 힐을 막권용어를 꼭 넣어가고 싶은 경우입니다. 이거는 일 머리에 11가 방송에서 원틀이 되는 거고, 아니, 이거 세 마리를 같이 추천을 드리죠. 스트롱윈드가 현재까지 한번 봐야 되니까. 마리카까지. 1번, 11번, 그리고 10번 세 마리가 저희 마감 10분 전 UCC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세 마리의 입상 후보, 우승 후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YTN배 마치겠습니다. 1호 경마 11경주 호남 1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1호 경마 여러 개의 경주 가운데 가장 비중 있게 승부를 들어가는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창우가 정말 구조말 다 살려내고 있죠. 딱 하나 지금 못 살려내고 있는 게 바로 이번 경주에 출전하는 4번마 놀부만세입니다.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얘를 추천 안 드린 게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최근에는 좀 내용이 있었죠. 제가 현장에서도 승부가 없다. 말은 좋은데 승부가 없다. 최근에 안 갔습니다. 완벽하게 말을 덜 탔어요. 근데 이번에 훈련하는 거 보니까요, 이제 숨겨놨던 발톱을 끄집어낼 것 같네요. 이 놀부만세 훈련 패턴이 완벽하게 바뀌면서 이제는 한번 해보겠다라는 액션을 훈련 때 충분히 보여줬고요. 인기도가 다소 분산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최근에 사실 착순행 들어와도
결정적인 한 방을 터트려내지 못했기 때문에 놀부만세의 배당이 아주 짜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뭐 삼정불패도 있고 거기에 언비터블도 있죠. 직전에 입상을 했던 싱싱캣도 있고 인기도가 자연스럽게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 찬스예요. 그럼 이 4번마 놀부만세 이번에 이찬호가 살려낼 수 있는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구라는요 무조건 놀부만세가 왔을 때 하는 걸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 가고 안 가고 확인되는 집이죠. 제가 구조마박 정확히 확인을 해드려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간다의 간자만 나와도요 그 놓고 한번 판때기를 저희가 한번 찢어버리는 겁니다. 4번마 놀부만세를 놓고 뭐 인기마 여러도 엮어가도 이거 무조건 돈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간다는 내용 듣고 확인되면 막건만 최대한 압축을 해서 큰 돈 만들 수 있는 막건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11경주 최대 승부수를 이번 경주에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을 경마로 펼쳐진 이제 토요 경마 그리고 일요 경마까지 전 경주 모두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분석의 시간을 또 같이 해봤는데 경주수가 많으니까 또 저희가 이 방송을 찍는 시간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저녁이다 보니까 몰아서 하는 시간이고 또 사전 인기도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좀 이제 지치고 그런 측면도 있는데 내용이 알차고 또 결과까지 잘 이어져서 여러분들이 또 배팅 하시는데 도움만 된다면은 그게 또 힘이 되겠죠. 시간 나시는 분들 또 댓글로 저희 방송 보시고 또 느끼신 점 조금 더 보완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또 보이신다면은 가감없이 이렇게 쉽게 또 접근하시면서 댓글 남겨주시면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UCC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8월 둘째 주 마감 10분 전 UCC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